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무력화되면 어떨까요? 북한이 김이 빠지고 중국이 좀 얌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트럼프와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데, 한국 언론을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심보가 트럼프 망해라, 미국 망해라, 이란 이겨라, 뭐 이런 개황당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마음을 먹고 좀 차분하게 전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란이 봉쇄를 돌파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CNN, NYT, 무슨 MSNBC 이런 그 가짜 뉴스,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드 인포, 로이드 정보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월 13일 10시 AM 미 동부 시간 봉쇄 발효 이후 20여 척이 봉쇄를 돌파했고 하루 평균 최소 60에서 90만 배럴이 빠져나가고 있고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미국 사령부는 100% 봉쇄 작동 중이야. 봉쇄 못한 건 0척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NYT나 CNN만 이런 소리를 떠들면 괜찮은데 뭐 위성 정보 하는 데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미국 이게 왜 중요하냐? 봉쇄가 이렇게 돌파당하면 이란이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몰린다고요. 미국에 몰리고. 자,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번 전쟁의 전체 양상이 보입니다. 여기에 아라비아 해만 들여다보면 경제 매체가 맞아요. 시야를 넓히면 중부사령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 밝혀지냐? 4월 25일 넘으면 좀 밝혀질 겁니다. 경제 매체의 관점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및 오만만을 통과했냐 안 했냐예요. 그에 반해서 중부사령부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아. 기뢰 포설하고 있냐 안 하냐. 고속정이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중국 무기 수입.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화물선 투스카에 포격해갖고 쐈잖아요.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나오는 유조선이 하그섬 같은 데서 나오는 유조선이 이란 파키스탄 해안에 바짝 붙어서 나오면 얘를 납포하기가 어려워요. 해안 쪽에서 무슨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파키스탄도 어떤 또라이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속 추적 및 제지 이첩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군사작전 개념에 있는 용어예요. 백모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Persistent Monitoring and Deferred Interdiction. 지속 추적 및 제지 이첩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이란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은 100% 중국행입니다. 이란이 예전에는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갔는데 나머지 10%가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가요. 왜 그러면 베네수엘라 원유가 너무 진득거리는 중원유여서 그러니까 헤비 크루드 오일이어가지고 이란 쪽에서 가는 좀 부드러운 원유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혹은 정제유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행이었다고요. 한 5% 10% 사이가. 그럼 나머지는 다 중국행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란 원유 수입 안 해. 그럼 100% 중국행이란 소리지. 그러면 이게 거리가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호르무즈에서 벵갈해까지만 계산해도 4,400km 나와요. 그럼 이게 유조선으로 며칠 걸려? 12일에서 13일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거 뭐 이란 해안이나 파키스탄 해안이 아니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벵갈해 들어가서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12일에서 13일 걸리니까 지난 4월 13일 날 발효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4월 한 25일쯤 가봐야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추정하듯이 그냥 김치 묵혔다가 봉 따는 거랑 같은 그런 형세인가. 즉 이게 움직이는 걸 우주군의 위성과 고공정찰기로 추적을 해서 인터사령부를 이첩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례가 뭐냐면 봉쇄 전인 4월 9일에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 티파니가 있습니다. 원래는 봉쇄 전에 통과한 건 잡으면 안 돼요. 그거를 4월 21일에 12일 후에 벵갈 해역에서 인터사령부가 납포를 했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르무즈에서 벵갈해까지가 4,300km, 4,400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3,400km를 간다고 치면 이게 12일, 13일 걸리는 거리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벵갈 해역에서 잡혔던 며칠 전에 21일 날 잡혔던 그 티파니호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통과는 4월 9일이었어요. 잡힌 건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얘는 봉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잡을 대상이 원래는 아니어야 하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운사 IRISL에 있는 배로서 얘가 제재 대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얘는 봉쇄 돌파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제재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 보죠. 봉쇄는 13일 날 내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시료가 13일 날 아침 10시예요. 미 동부 시간 기준. 그러면 13일 날 아침 10시, 뭐 14일, 뭐 15일에 16일에 이제 그 호르무즈를 통과한 배는 대형 유조선들은 벵갈해까지 들어오는데 최소 4월 25일, 4월 26일이에요. 이 큰 배, 전에 베네수엘라에서도 배 하나 뜨니까 너무 배가 크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고 바다에서 사고 나면 그냥 전부 원유 그냥 천지 오염이 되잖아. 계속 내내 쫓아가지고 영국 근처에서 잡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성과 고공 정찰기로 배를 쫙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벵갈해에 들어왔을 때에 인태사령부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선들이 인태사령부 관할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마 스리랑카 서쪽에서 개기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부사령부와 인태사령부의 그 경계선이 인도 아대륙의 뾰족한 데 나온 데 아래쯤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관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의미심장한 중부사령부 그 X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4월 22일 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3시쯤 떴는데, 그러니까 이 티파니를 납포한 다음에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란 봉쇄는 중동뿐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 다시 말해서 이란 봉쇄는 중부사령부 관할뿐 아니라 인태사령부 관할까지 미친다라고 돼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서 이 언론사들이 막 떠들었거든. 뭐 헤론호, 허디호, 도레나호가 원유를 잔뜩 싣고 다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과 다르다. 헤론과 허디는 이란 차바하르 항구에 발이 묶여 있고, 도레나는 인도양에서 미 구축함에 의해, 그러니까 인태사령부예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저쪽 중부사령부 미 구축함은요, 여기 와서 이거 작업할 정신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아마 7함대 소속이겠죠. 예, 인태사령부의 구축함에 의해 에스코트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태사령부 얘기는 여기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미군은 글로벌 차원에서 움직인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트럼프는 호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러니까 논설위원 엘리엇 카우프만의 논설입니다. 서커, 호구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트럼프가 호르무즈 열린다라고 2번 뻥쳤잖아. 근데 왜 안 패? 그때 너 호르무즈 안 열리면 팬다며, 너 왜 안 패? 이러고서 얘기를 한다고요. 트럼프의 지금 작전을 보면 시간을 두고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지배 집단을 분열시키는, 혹은 저열하게 저질로 타락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3번째 휴전 상담 기간 연기가 됐죠. 지금 4월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또 2번 호르무즈 열린다라고 뻥친 거 아니야. 3번째 뻥친 셈이 돼요.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또 상당 기간 연기라 그랬잖아요. 엑시오스는 3에서 5일 동안 연기할 듯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엑시오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말에 의하면 그 행정부의 소스로부터 들었다는데, 뭐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정황은 뭐냐면은 이 시기에 수상 강습 상륙함 LHD 복서호가 제31 해병 원정대를 싣고 도착하거든요. 이게 25일 이짝 저짝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가 25일 이짝 저짝이 되면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파워가 전혀 성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연기할지 정해진 바 없다. 24일쯤 금요일쯤 2차 회담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엑시오스의 이 보도는 니혼 게이자에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떴던 보도입니다. 이 와중에 또 트럼프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 시위자 8명을 구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월 20일 22시 13분 미 동부 시간에 이란 여성 8명의 사형 집행을 면제할 것을 이란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트루스 메시지로. 그리고 이란에서 무슨 답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4월 22일 오후 1시에 미 동부 시간으로 4명은 석방됐고 4명은 구류 1개월형으로 감형됐다라고 이제 고맙다. 그렇게 또 그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란 쪽에서는 뭐 우리 원래 걔들 사형시킬 뜻도 없었어. 그냥 원래대로 한 거야. 그렇게 또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트럼프 압력으로 감형시켜주고 살려줬다 그러면 자기들 이제 망신이니까.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트럼프가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머스트입니다. 흥이 나시면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또 흥이 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좀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다 자세하게 지금의 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양면 작전입니다. 한쪽으로는 군사력을 초집중시키고 있죠. 지금 봉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양면 작전하는 거예요. 시간 벌어서. 항공모함 항모전단 이거 지금 뭐 이제야 이제 라인업 됐잖아. 포드가 엊그저께 홍해에 진입했으니까 홍해에 진입해서 홍해에서 작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호르무즈가 지금 막혀 있지만 이게 수에즈까지 막히면 정말 대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홍해에 그 포드호가 머물면서 쟤들 보고 너희 까불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 후티, 후티. 그들이 이제 그 밥 엘 만뎁 해협 건너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밥 엘 만뎁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20km나 될래나 무지하게 좁아요. 그 왜 아프리카의 뿔처럼 툭 튀어 동아프리카 뿔처럼 툭 튀어나온 거 거기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라비아 반도랑 마주 보는데 그 예멘 끄트머리랑 마주 보는데 거길 밥 엘 만뎁 해협이라 그럽니다. 이름도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시호는 아라비아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희망봉 그러니까 저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끄트머리를 돌아가지고 희망봉으로 해서 진입하고 있고, 링컨호는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을 해왔고, 강습 상륙함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공중 강습 상륙함 LHA, 그러니까 이 배 한가운데 그 상륙 장비를 따로 집어넣는 공간이 없이 거기에 F-35B 비행기 경납고만 잔뜩 있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상 강습 상륙함이 있죠. 그건 LHD. 이거는 이제 배 그 공간이 있죠. 그 상륙전 같은 게 튀어나가는 그 공간을 웰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금 접근 중이고요. 이게 25일, 26일경에 이 현장에 들어와요. 공중자산 정비를 하고 있겠죠.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초계기, 그 다음에 소외하는 그 헬기, 그 다음에 대지 공중지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는 거, 그러니까 A-10 워트호크, 그 다음에 AC-130, 그 대포 실험 비행기 뭐 이런 것들. 기뢰 제거 지금 엄청 장비 들어갔을 거예요. 소해함하고 기뢰 제거 무인 잠수정. 이게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요. 기뢰 제거 무인 잠수정 한 100대 풀면은 쫙 훑고 지나가면 저는 기뢰 제거 된다고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군사력을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미 동부 시간 기준 19시 15분은 그 중부사령부의 의미심장한 X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이 중부사령부 메시지가 결국 러시아가 최근에 이란한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야, 지금 미국 말이야, 너희 다시 패려고 무장 강화하고 있고 병력 재배치하고 있고 타겟 정보 갱신하고 있어. 너희 뭐 평화 좋아하지 마.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를 중부사령부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e're rearming. We're retooling and we're adjusting our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There's no military in the world that adjusts like we do,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right now during the ceasefire. 미 중부사령부의 비디오 짤이에요. 예. 백모가 만든 게 아니고, 예. 백모가 이렇게 멋있게 못 만들죠. 예.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란의 이 체제가
저열하게, 더 저열하게 타락하게끔 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너희 저기 뭐야, 사인 좀 해봐. 그러니까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든 이거 항복해야 돼. 체면 치레하면서 항복할 방법 찾아보자 이러는데 그걸 하나씩 다 스스로 다 자기들끼리 속가내게 만든 거, 시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수드 파제스키안 대통령, 관저에 갇혀 있는 죄수라고 불립니다. Prisoner in the Palace. 3월 7일 인접 아랍 국가 공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현장 군인들의 그런 혼란이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파제스키안이에요. I must apologize on my own behalf and behalf of Iran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were attacked by Iran. The Interim Leadership Council agreed yesterday that no more attacks will be made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no missiles will be fired unless an attack on Iran originates from those countries. 예, 그런데 바로 이 발표하고 나서 IRGC 혁수대가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다시 막 쿠웨이트, 바레인, UAE, 사우디에 공격을 가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혁수대가 얘기했냐. 아랍국들에 대한 공격은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며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K 전쟁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K 중앙사령부예요. 예, KCHQ. 이게 행정부 기능, 그다음에 입법부 기능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허수아비예요. 이미 대통령이 허수아비예요. 그냥 대통령 궁에서 숨만 쉬고 있는 존재가 됐어.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1일, 4월 12일 제1차 회담 결렬 이후에 모하마드 갈리바프 혁수대 출신 국회의장, 이 사람도 찬박 감시 대상이에요. 이 사람 전쟁위원회가 입법부 기능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허수아비예요. 전쟁위원회 멤버 아니야, 이 사람. 예.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아예 모가지가 잘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문단에. 근데 고문단이 그게 숙청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조직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번에 숙청되는 거예요. 아바스 아락치, 그러니까 전 외무장관이죠. 이거 호르무즈 완전 개방한다고 엑스메시지 날린 후에 17일 날, 18일 날 라락에 있는 땅굴 부대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할게요. 라락 부대가 VHF 16번 채널로 국제방송을 때렸잖아.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바보 삼기가 소셜미디어에 메시지 끄적거린다고 열리거나 다치는 게 아니다. 그때 제가 틀어드렸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n Persian Gulf and Oman Sea. This is Iranian Sepah Navy calling you on channel 16. The Strait of Hormuz is still closed.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our leader Imam Khamenei,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If you want to pass through the strait, you must ask permission from Iranian Sepah Navy. All vessels that have a connection with our enemies will be targeted if they try to pass the Strait of Hormuz out. 예. 그래서 이제 외무장관이 날라갔고 대통령 국회의장은 허수아비 됐고, 예. 이 사람이 이 흉악하게 생긴 인간이 이게 두 번째 실권자예요. 믿거나 말거나. 혁수대가 정권을 장악하고 K 중앙사령부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한류 좋아하셔. K 저도 좋아하는데 쪽팔리게 K가 들어갔어 여기. 왜 그러면 얘들이 하람 올 안비아 중앙사령부거든요. 그래서 하람이 K로 시작하기 때문에 K 중앙사령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KCHQ. CHQ가 중앙사령부란 뜻이니까. 여기가 혁수대와 정규군 모두 지휘를 하고 있고요. 이게 4월 1일경부터 행정부 입법부뿐 아니라 성직자 권력까지 장악을 했어요. 두목은 누구냐? 네. 두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히디고요. 부두목은 누구냐? 예, 이 졸파갈입니다. 그래서 배제된 게 누구냐? 대통령 마수드 페제슈키안 배제돼 있고요. 국회의장 모하마드 갈리파프 배제돼 있고요. 성직자 그 왜 조롱 삼아서 그 동성애 성직자라 그러거든. 그 둘째 아들 그 모스타바 하메이니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성직자가 황금 세장 속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골든 케이지, 예, 슈프림 리더 인 더 골든 케이지가 됐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 방문 열쇠 누가 갖고 있냐? 예, 바이디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두목이 야흐마드 바이디 혁수대 총사령관이고, 부두목이 대변인인 이브라힘 졸파가리이고요. 실세가 누구냐? 이게 실세를 잘 봐야 되는데, 땅굴 부대야. 이게 캐슘, 라락 등 호르무즈 7개 섬에 지하 미사일 기지, 지하 드론 기지, 지하 고속정 기지가 있고, 하루 24시간을 이 지하 땅굴 바라크 속에서 사는 그 부대들이 있어요. 얘들을 총칭해서 라락 땅굴 부대라고 불러요. 섬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섬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라락으로 총칭을 해요. 특히 여기 규모가 큰 게 이제 캐슬과 라락 주둔군인데, 또 여기에 해군뿐만이 아니라 혁수대 항공우주군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캐슬 라락 주둔군에 같이 있어요. 이걸 왜 라락 땅굴 부대라고 부르냐? 라락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땅굴 부대는 제가 그룹을 번역한 거고, 좀 조롱 삼아서. 4월 18일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아락치 외무장관 바보 삼기라고 부른 그 VH 방송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라락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라락 땅굴 부대라고 부르는데 실제 몸통은 캐슘입니다. 캐슘이 제일 규모가 커요. 네. 이게 진짜로 그 캐슘 섬에 있는 땅굴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비디오 짤이. 이거 좀 시간 들여서 찾았습니다. 얘들이 뭘로 무장하고 있냐면 대함 탄도미사일, 할리지파, 순항미사일 아부마디, 고속정, 드론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은 2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핵개발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핵개발 프로그램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라락 땅굴 부대가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거예요. 얘들이 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호르무즈 핵개발은요, 어떤 그 정밀 조정이 가능하잖아. 우리 30% 농축했어요. 40% 농축했어요. 60% 농축했어요. 우리 30% 농축한 거 500kg 갖고 있어요. 60% 농축한 거 450kg 갖고 있어요.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거는 저거야, 디지털이야. 봉쇄냐 열리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기뢰를 깔으면 이제 이거는 뭐 그 다음번은 미군이 초정밀 최첨단 수중 드론을 넣기 전에는 이제 청소도 못하네. 이런 미친놈들이 그 무지막지한 호르무즈 봉쇄라는 카드를 들고서 지금 깡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실현을 하고. 이건 골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과를 허락한 중립국 상선 3척에 총격하고 2척을 납치했어요. 이거 자랑 삼아서 그 이란 국영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납치했다고. 이게 해적이지. 이게 라락 땅굴 부대예요. 그래서 그 중립국 3척에 총질을 하고 그 중에 2척을 납치했는데, 이 상선들은 더 웃기는 게 얘들이 이제 호르무즈고 그 안쪽이 이제 라락섬 근처잖아. 그 안쪽에서 그 세파네이비, 그러니까 IRGC 해군이 가세요. 통과하고 통과 허락을 해준 애들이라고.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죠. 땅굴 속에서 24시간을 극도의 긴장 속에서 언제 그냥 뭐 열압력 폭탄 같은 거 맞아가지고 통닭구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고 사는 애들인데. 더욱이 이게 캐슘섬 등 호르무즈 해협 7개 도서의 주민들은 반다리 소수민족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성들 이상하게 코스염 같이 되어 있는 그 이상한 그 부르카 쓰고 다니는, 예, 아주 특이한 부르카, 이쁜 부르카 쓰고 다니는. 그러면 반다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어업 이런 데 종사하는데 그냥 밀고 들어와서 보상도 안 하고 다 쫓아낸 거예요. 고향 땅에서. 그 섬의 반쪽은 지금부터 땅굴 군대 부대야. 여기 너희 접근하면 발포야 임마. 그 앞에서 고기 잡으면 총 쏴 죽이고. 그래서 라락 땅굴 부대 군인들이 이들에게는 점령군이야. 반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키나와에서 개발된 전진기지 전략, 원정 전진기지 전략, 그러니까 Enhanced EABO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미 해병 원정대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평정될 수 있다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 바이디와 라락 땅굴 부대가 이걸 헤쳐가려면요, 김일성을 교과서로 삼아야 돼요. 김일성은 뭐냐면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자기 외에는 통로가 없게 만들었어. 지금 얘들은 숙청을 다 못했다고. 규모가 큰 나라고. 얘들이
정말로 잡으려면요 성직 다 잡아 죽여야 되고요. 그 대통령, 국회의장 뭐 이런 거 다 외무장관 뭐 장관 한 거 뭐 이런 거 다 잡아 죽여야 되고요. 예, 뭐 아무튼간에 좀 머리 내밀 만한 데는 다 잡아 죽이고 딱 나 말고 여기서 나올 놈 누가 있어 이러고서 갑자기 핸들 180도 확 꺾어가지고 미국 트럼프한테 아 형님 이제부터 착해지겠습니다 이러면 살아. 그 게임 못하는 애들이라고. 덩치가 큰 나라고 관성이 있어서 그런 게임을 한 게 김일성이야. 소련군 88 국제여단 대회니까 이거 그리고 소련의 낙점을 받아서 북한의 지배자가 됐으니까 이거는 소련의 개거든. 근데 중국 소련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주체적으로 구축했잖아요. 김일성의 수법은 소련과 손잡고 친중파 치고 중공과 손잡고 친소파 친 거예요. 주체 게임이에요. 1950년 6.25 이전 소련 중공과 손잡고 일단 남로단계를 쳤어요. 6.25 이전부터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겁나서 북으로 튄 거 아니야. 그 수백만 남로당원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배신해서 자기 꼰질릴지 모르니까 48년, 49년쯤에 북으로 튀잖아요.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또 소련은 고려인 계열 그 윤레나라고 아주 이쁜 젊은 그 여성을 또 정부로 붙여줘서 거기 또 애도 낳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미 6.25 전부터 남로당에 대해서는 이미 인맥 정리에 들어간 상태예요. 물론 나중에 사형 집행은 1955년인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1950년 말 소련과 손잡고 친중계 연안파 숙청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12월 달에 무정의를 숙청을 해갖고 무정의가 중국으로 튀어버리잖아요. 명분 후퇴할 때 잔인하게 인민군을 총살했다. 그게 명분이 돼요? 어차피 다 잔인한 악마들인데. 1956년 종파 사건이 이거거든요. 중공의 지지와 소련의 무기 아래 친소파를 숙청하고 소련의 지지와 중공의 무기 아래 연안파 잔당을 숙청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가면 1970년에 평생동지인 처남 김광엽까지 숙청하죠. 이때 숙청 총대를 맨 게 김정일이죠. 충성스러운 아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아주 교활한 그 악마성, 아주 세련된 악마성을 갖지 않으면 근데 그런 걸 가져도 시간이 없는데? 몇 년 걸린 거야. 김일성 보면 25년 걸린 거예요. 1970년까지. 유일사상 체제 확립까지. 지금 얘들은 일주일, 2주일 안에 이걸 해야 돼. 이게 되겠냐고. 지금 이 순간까지 트럼프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따라 움직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실이 나서 그 결실이 뭐냐. 라락 땅굴 부대가 최고 실세가 된 게 그 결실이야. 저기 바보 같은 짓을 할 땐 방해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둬라. 이게 나폴레옹의 유명한 명언이에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 프랑스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서둘러 때릴 거 없다. 조용히 군사를 집중시키고 확실한 봉쇄로 목을 졸라라. 매일매일 더 사나운 바보들의 권력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좀 사납게 해석을 하면 트럼프가 이란의 해군의 굵직굵직한 자산들, 그 기뢰포소람, 제대로 된 거, 군함, 그 다음에 잠수함 한 100몇십 척 다 바닷속에 깔아앉혔거든요. 그런 건 팼지만 이 라락 땅굴 부대 쪽에는 덜 팬 것 같아요. 그 미사일 CD라 그러죠. 땅굴 속에 아까 그 장비들 이런 건 덜 팬 것 같아. 그렇게 얘들이 실세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육지에 있는 핵시설과 육지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쪽은 엄청 팬 거예요. 그리고 무기 만드는 공장 엄청 팬 거고. 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큰 차원에서 보면 호르무즈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라락 땅굴 부대의 무기라는 건 결국은 대함 탄도미사일과 뭐 그 순항 미사일 정도니까 결국 그거 불바다 호르무즈 불바다 정도에 끝나는 일이고 큰 차원에서 보면 대륙간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핵 이런 게 큰 차원이니까 그거 패고 그 다음에 전쟁 지속 능력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무기 공장 패는 거 육지에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고 보니까 호르무즈에 있어서의 라락 땅굴 부대의 무력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혁수대 두목인 바이든가 얘들이랑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한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한테 야 나랑 얘기해야지라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 계산이었을까? 뭐 호르무즈 막아봐 임마. 그거 제발의 총속이지. 우리는 급한 것부터 먼저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팔 테니까 너희가 호르무즈 갖고 장난해봐. 그런 배짱이었을 수 있어요. 너희 호르무즈를 막는다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너희 스스로 자살수야 그거 임마. 자살하는 거야. 그런 그 컨틴전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사다리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선택지가 있어. 근데 뭘 선택하든지 간에 미국은 자기 전체 그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라락 땅굴 부대 이제 작살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가 자유화되는 날이고, 자유항행이 열리는 날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사실상 거의 이제 그 마감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유혁명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널널하게 지평이 열려요. 예, 그 순간까지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죠. 예, 감사합니다.